안녕하세요. 울산 시민포럼 두 번째 시간 진행을 맡은 최미아입니다. 오늘은 울산 지역의 주거복지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보겠는데요. 도움 말씀을 위해 나은내일 연구원 이승진 상임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주거복지 개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까요? 네, 이 주거복지의 개념을 살펴보려면 먼저 주거권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합니다. 네. 이 주거권은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기초적인 의식주 가운데 하나로 여러 가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곳이거든요. 네. 주거 문제는 생활의 기반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쉬고 또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네. 그렇지 않으면 정신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이 건강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네네. 또 건강 문제와도 연결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안정적인 주거가 없다면 여러 가지 어떤 복지제도나 보건 서비스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데도 제약을 받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들이 집중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시점입니다. 그렇군요. 주거권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 주거 공간을 확보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넘어서 그 우리 삶 전체의 기본되는 권리를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주거 복지라는 개념을 어떻게 연결해야 할까요? 근데 이 주거 복지는 주거 빈곤 문제에 직면한 분들, 그러니까 주거 취약계층이라고 하는데 네, 꼭 주거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저소득층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네, 집값이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청년들이나 신혼부부처럼 젊은 분들은 사실은 목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넓게는 주거 취약계층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개인의 어떤 존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적정한 주거 공간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주거권, 그리고 네. 이걸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주거복지가 시작이 되는데요. 네, 주거복지는 좁은 의미의 주거복지와 넓은 의미의 주거복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좁은 의미의 주거복지는 물리적인 양적 공급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고 또 편의시설이라든가 네. 마을에 이제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들 주로 네네. 이제 좁은 의미의 주거복지로 보고 있고 네, 또 임대료의 지불 능력을 포함해서 뭐 주택을 구입할 능력이 없거나 또는 낮은 분들을 주거 빈곤 상황을 해결해 주는 것. 이게 네네. 이제 좁은 의미의 주거복지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반면에 넓은 의미의 주거복지 정책은 물리적인 공간보다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의 일상생활, 네, 그러니까 주거 문제 전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역 사회 내에서 어떤 소속감을 형성해서 네, 또 사회적인 어떤 안정감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네, 넓은 의미의 주거복지 정책인데 이런 의미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이나 네. 마을 공동체 사업도 넓게 보면 주거복지 정책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울산 지역의 주거복지 현황과 실태는 어떻습니까?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주거 안정성 지표인데요. 네네. 울산은 주택 보급률이 109%가 넘습니다. 네, 높네요. 그럼 적어도 울산 시민 한 명은 주택 하나를 소유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지만 네, 계산상으로는 네, 그렇군요. 실제로 음.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가요? 그렇지 못하죠. 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주거 취약 계층에 대한 지표도 함께 살펴봐야 되는 건데 아, 그렇군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높지만 이 주거 취약 계층의 대상이 되는 공공임대 주택은 네. 전체 주택의 3.6% 수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아, 보이고 네네. 있고요. 네. 공공임대주택 대기자 현황도 결국 음, 이 임대주택별로 지속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이 네네.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 네네. 양쪽으로 좀 부족한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주거복지도 지금 실현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네. 주택 점유 형태나 주택 유형을 보면 자가 점유율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9%이지만 실제로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은 63% 정도밖에 되지 네. 않고 나머지 37%의 인구는 사실은 집을 빌려 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특히 30대의 경우에는 주택 소유율이 16%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 네네. 네. 그리고 70대 이후에도 굉장히 이제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거나 나이가 많은 분들, 양극단에 있는 분들이 네네. 주거 취약계층으로 몰려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뭐 주택 점유 형태를 보면 1인 가구는 당연히 뭐 자가 비중이 낮겠죠. 네. 근데 월세 비중이 전체 51.4%. 아, 높네요. 네, 그만큼 이제 주거 취약계층이 결국은 뭐 방 하나 임대해서 쓰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주거 안정성이 굉장히 취약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네. 결국은 소득이 낮을수록 자가 점유율이 낮고 주거 안정성도 취약하고 또 주택 노후에 따른 주거 환경 관리도 잘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주거 수준을 주목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울산 지역의 주거 수준은 어떻다고 봐야 됩니까? 네, 최저 주거 수준 미달 가구 경우를 이제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네네. 2017년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4% 정도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네. 여기서 4%라는 건 주거 형태가 아닌 곳에서 거주하시는 분들, 네. 그래서 비닐하우스라든가 아, 네. 트럭이라든가 네. 이런 곳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거든요. 4%나 네, 된다고요? 그런 분들이 네. 4%나 되고 음. 그래서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 비율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이 이제는 울산시에서 필요하다 이런 이제 제언이 네. 있는 것이죠. 그러면 최저 기준 미달 가구라는 것은 결국 주거 취약계층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그러면 울산의 주거 취약계층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주거 취약 계층은 주로 이제 단독 주택에서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시고요. 네. 그만큼 이제 주택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에요. 그런데 이제 울산 지역의 단독 주택 가운데 43%가 네. 1980년대 이전에 지은 것이에요. 그래서 40년 정도네요. 대부분의 주택 절반 가까이가 이제 노후가 이게 심각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네네. 이제 가구주의 연령이 20대 이 분들이 단독 주택 거주 비율 놓고 보면 53% 가장 야, 높은데 절반이 넘네요. 70대 이상인 분들이 또 52% 뒤를 잇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네. 모든 세대에 있어서 이 극단에 계신 분들이 주거 취약 계층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울산 지역의 주거 실태를 살펴봤는데요. 다른 지역들은 어떻습니까? 그 울산처럼 광역 단위의 도시들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울산 인근의 부산과 대구를 포함해서 6개 대도시는 네네. 주거복지 기준을 세워서 각 지자체의 여건이나 시민들의 욕구를 지금 이제 반영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주거복지 기준을 최저 기준과 네. 적정 기준으로 나누고 네. 이걸 다시 단기적 과제와 장기적 과제로 나누어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네. 해당 도시들의 주거 정책을 살펴보면 최소한의 주택 시설을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네네. 안정적인 그런 주거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환경 개선에도 신경 쓰고 있다 네네. 보여지고, 그리고 어떤 경제적 여건과 연계해서 소득 대비 주거비나 주택 가격의 안정성을 좀 높여야 하는데, 그러려면 마을 단위의 주거 환경 개선도 필요하고 또 노후 주거 환경 개선이 요구된다는 걸 알게 해주는 것 같아요. 네네. 다른 도시의 주거 복지 분야 기준은 대부분 소득 대비 주거 비용이나 물리적인 어떤 주거 환경의 지표를 최저 주거 기준으로 잡고 있고, 네. 이렇게 최저 기준을 설정하고 난 다음에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전체, 마을 전체 환경 수준을 우리가 적정 기준으로 확보해서 이제 제시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울산 시민들의 주거 복지 기준을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까요? 현재 울산시도 다른 대도시의 주거복지 기준을 이제 살펴보고 우리 네. 지역에 맞는 기준들을 위해서 연구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데요. 네네.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네. 울산 지역의 주거복지 정책은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고 네. 또 그러려면 이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네네. 그리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문 영역에 이제 전문가들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분들이 일을 하는 주거지원센터도 아마 계속 설치를 해 나가야 될 것 같고, 네. 이를 통해서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거주자를 일단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잡아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네. 공공임대주택 공급 같은 경우에는 뭐 LH공사라든가 울산시 산하에 보면 울산도시공사라는 곳이 네네. 있는데 여기도 이제 주관을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의 사업 계획을 좀 면밀하게 살펴보고 지역별로 이제 공급을 해야 될 텐데 그 지역에 또 편차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 균형을 이제 잘 맞춰서 공급을 해야 될 테고, 음. 특히 울산 지역의 특성을 좀 살려서 네. 다양한 공동체형 주택 모델을 좀 개발해 나가야 된다. 하는 과제가 제시되고 있는데, 네네. 예를 들면 이제 노인 인구가 많은 중부 지역은 노인분들이 모여서 함께 거주하는 노인 공동을 네네. 만들어 보자라는 제안이고요. 네. 또 종합대학교가 있는 남구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이제 청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청년들을 위한 이제 임대주택 공급하자. 그리고 동구나 북구처럼 네네. 이제 산업단지하고 인접해 있는 곳은 그 산업단지에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의 공공형 기숙사 아, 네. 이런 것들도 회사와 함께 네네. 기업과 함께 만들어 보자는 제안이고, 네.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젊은 분들, 네. 특히 이제 신혼부부나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분들이 많이 그렇죠. 거주하고 구영리 쪽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아래 공동 육아홈을 설치하자 이런 제안들이 있죠.
네. 그 울산 지역구별로 특성에 맞춘 주택 공급과 더불어 또다시 소외되는 시민이 없는 정책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은내일 연구원의 이승진 상임이사와 함께 울산 지역의 주거복지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봤습니다. 울산 지역 실정에 맞는 주거복지 개선을 바라고요.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